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오늘 읽고 떠들기 시간 소개해 볼 책은 미국 주식으로 살아남기라는 책입니다. 근데 부제가 좀 길어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시대, 미국 주식으로 살아남기.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시대. 마치 지금을 타겟으로 만든 정확한 그런 타겟을 지금으로 잡은 그런 책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렁뚱땅 돈 버는 투자는 없다. 공부하는 투자자만 살아남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무조건 수익 내는 사이클 투자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참 막 부제가 많죠.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이 표지만 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 소개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문남중이라는 분이고요. 아마 유튜브에서도 몇 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이라고 하시고 2006년 대신증권에 입사하신 이래로 계속해서 증권업계에 몸담고 있는 그런 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비교적 좀 초보자의 입장에서 미국 주식을 안내하는 안내서 정도의 성격의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책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시대에 미국 주식으로 어떻게 하면 좀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써주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래서 이 제목을 보고 이 책을 택했지만 막상 그 부분들은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실제로 책의 구성은 미국 주식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대부분 많이 아시는 종목들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같은 소개서 수준의 내용들이 거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자가 보시기에는 좀 좋지만 어느 정도 이론이나 좀 방법론 같은 것들을 찾는 분이라면 조금은 살짝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바로 지금 미국 주식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늠하려면 과거 행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전후로 반복되는 글로벌 위기도 마찬가지죠. 2020년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큰 타격을 준 코로나19 엄습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유럽, 일본 등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습니다. 2011년 이전까지 경제 회복 속도는 미국, 유럽, 일본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은 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요. 그러나 2011년 이후 유럽, 일본의 경제 회복 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된 반면에 미국 경제는 꾸준한 회복세를 보여왔습니다. 위기 발생 이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기 전까지 미국 경제는 꾸준히 성장을 했고, 미국이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 경제가 유럽, 일본과 같은 여타 다른 선진국과 달리 빠른 회복세를 보인 주된 요인은 생산성이었습니다. 생산성은 생산의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노동 생산성, 자본 생산성, 원재료 생산성 등이 있는데, 노동이 모든 생산에 공통으로 포함되고 측정이 쉽기 때문에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미국 정부는 대규모로 시행한 R&D 투자로 추세 성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여기서 R&D는 연구개발을 말합니다. OECD는 R&D를 인간, 문화, 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의 축적분을 늘리고 그것을 새롭게 응용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돈을 푸는 일반적인 재정 지출을 통한 대규모 총수요 진작 정책도 미국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재정 정책은 정부가 지출을 조절해서 경제의 총수요를 조율하는 정책인데요. 보통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조세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서 총수요를 진작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의 중장기 성장 경로는 일본과 유럽 대비 투자처로서의 상대 우위가 지속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 증가를 위한 총공급 면에서 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노동, 자본 등의 생산 요소의 증가와 생산성 향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린 4가지 요인이 계속 축적되면서 미국의 중장기 성장 경로가 잘 구축되어 가는데 기인합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과 성공적인 이민 정책, 양질의 교육을 통한 노동의 질 향상 등으로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감소할 경우
미국은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미국 주식이 중요한지, 왜 미국이 1등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준 부분인데요. 세계적인 기업이 많고 R&D가 활발하다. 인구 구조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훨씬 노령화 속도가 좀 양호하면서 게다가 다른 나라 인구 유입이 워낙 많다는 것, 이민이 많죠. 자원 역시도 세계 최강입니다. 참 뭔가 좀 공평하지 않은 느낌이죠. 미국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생산까지도 이제 미국이 하겠다. 너네들 공장들 다 들어와라 라면서 우리나라에도 압박을 하고 있죠.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한테. 강압적인 꼬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 리슈어링이라 부르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버프를 주는 것이 바로 달러의 기축통화국이라는 것이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뭐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거는 뭐 자본주의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나라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사는 나라가 더 잘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점점 더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 주식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투자 종목 찾기 전에 이것부터 체크하자라고 해서 투자 정보를 어디서 찾을까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데 야후 파이낸스를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해서 진짜 유효한 사이트죠. 보시면 근데 야후 파이낸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어떻게 종목을 검색하고 검색된 종목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각 항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켓캡은 시가총액이다,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기업 가치다, 트레일링 P는 직전 4분기 12개월간의 주당 순이익을 사용해 계산한 후행 주가 수익 비율이다. 뭐 이런 것들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뭐 초심자에게는 꽤나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야후 파이낸스를 만약에 내가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꽤나 지면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표 밸런스시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페이아웃 레이시오는 배당 성향을 의미한다, 디비던드 데이트는 배당일을 의미한다. 이런 내용들은 뭐 그냥 찾아보면 알게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꽤나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책이 초심자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임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여기 보실까요? 블루칩이란 블루칩은 오랜 기간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배당을 지급해온 건전한 기업의 주식입니다. 쉽게 말해 대형 우량주이죠. 주가 수준에 따라 고가 우량주, 중견 우량주, 품귀 우량주 등으로 표현합니다. 블루칩이라는 말은 카지노에서 포커 게임을 할 때 돈 대신 쓰이는 흰색, 빨간색, 파란색 세 종류의 칩 가운데 가장 가치가 높은 파란색 칩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다른 유래로는 미국에서 황소 품평회를 할 때 우량 등급으로 판정된 소에게 파란 천을 둘러주는 관습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죠. 월스트리트에서 강세장을 상징하는 심벌이 바로 황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량주의 기준이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크고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각종 업종을 대표하는 회사의 주식을 말합니다. AT&T, GM, IBM 등이 대표적인 블루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블루칩은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대부분 주가도 높습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많고 경기가 회복될 땐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수익 개선 폭이 크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집중 매수 대상이 되죠. 우량주는 대체로 자본금이 크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량주이면서 성장성이 높아 투자에 매력적인 소형주는 글래머 주식이라고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블루칩에 해당할 만한 주식이라고 저자가 찝은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애플, 알파벳, JP모건, 나이키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AT&T 근데 사실 이런 기업들 엑슨모빌, 머크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이죠.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마 검색해봐도 대부분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든 그런 지면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래서 좋다, 앞으로 향후 전망을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한다와 같은 그런 의견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이어지고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그런 부분, 그리고 역시나 초심자의 책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 156쪽부터는 저자는 유망 테마로 4가지를 꼽습니다. 바로 전기차, 디지털 헬스케어,
우주항공, 그리고 메타버스 이렇게 네 가지를 꼽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사실 그나마 좀 더 유용하게 읽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이 뭐 전기차, 헬스케어, 우주항공,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누구나 꼽는 사실 유망 테마라 새로울 게 사실 없죠. 그렇지만 개략적인 이러한 내용들, 이를테면 왜 이 테마가 유망해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나름 이 분야에서 좀 손꼽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소개들이 이어지는데 좀 사례를 많이 포함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읽기에 재미가 있었던, 읽기에 재미가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쭉쭉쭉 소설처럼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각 테마별로 밸류체인에 대한 설명도 좀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구조를 세우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책 284쪽 이후에 보시면 HTS를 소개하는 부분이 나와요. 어떻게 HTS를 쓰는지, HTS의 메뉴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좀 저는 사실 보면서 조금 황당했는데요. 정말 초심자 중에 초심자를 위한 책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이걸 보면서 할 수가 있었어요. HTS의 메뉴를 설명하다니요. 종목 조회 영역이 뭔지, 시세 정보 영역이 뭔지, 뭐 사실 이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은 좀 드물 것 같은데, HTS에 대한 설명, 다시 더 정확하게는 뭐 저자가 대신증권 직원이기 때문에 대신증권 HTS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사용 방법이 나와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은 좀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게다가 대신증권은 국내의 뭐 탑티어 증권사도 사실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을 보는 사람은 주식을 이미 아마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이 예를 들면 한투, 뭐 삼성증권, 미래에셋, 키움 같은 것들을 이미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신증권의 HTS에 대한 소개 페이지는 그야말로 그냥 스킵해버리는, 넘겨버리는 페이지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움이 좀 진하게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298쪽에 이르러서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사이클 투자라고 해서 좀 전략적인 부분이 드디어 나옵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국 주식으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드디어 이 책 2페이지만큼을 다 읽고 나서 이 부분에서 드디어 좀 나와요. 네. 전체 한 327페이지 정도 되는 이 책에서 300페이지 가까이 이르러서야 이 내용이 나옵니다. 참 많이 기다려서 만날 수가 있는 내용이었죠. 조금은 하지만 김이 빠지게 원론적인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 투자를 위한 원칙과 철학을 세워야 한다는 거, 그리고 두 가지의 전략이 나오는데 뭐 새로운 전략이랄 것도 없긴 해요. 사실 보시면 투자 원칙, 나만의 투자 원칙과 철학을 세워야 된다. 주식은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거다.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좋은 가게에 사려면 기업의 실제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반적인 평가 기준인 PER, PBR, ROE 같은 기본적 평가 지표를 이해하고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자기만의 기준을 또 잡아야 된다. 투자 기회를 얻기 위한 원칙을 잡아야 된다. 투자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을 고려해서 진입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 10년이 든든한 미국 주식 투자 전략은 과연 뭘까라고 설명을 한 것은 두 가지인데, 일상을 지배하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은 일상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만나라는 것이죠. 이미 많이 피터 린치가 얘기한 것처럼 많이들 알려있는 일상을 지배하는 그런 주식들을 만나보자. 그리고 그런 내용들,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뭐 스타벅스, 피자, 월트 디즈니, 나이키, 코카콜라 이런 것들을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대표적인 뭐 빅테크나 가치주 같은 거에 투자를 하라는 건데 전혀 새롭지 않죠. 누구나 사실 다 아는 부분이고,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요. 요거 외에는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라는 건데, 성장성이 있는 유망 성장주에 투자를 하라. 아까 말했던 네 가지 테마, 뭐 전기차나 메타버스나 아니면 뭐 우주항공 이런 것들에 좀 투자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내용인데, 전략이라기에는 좀 너무 좀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이어서 과연 이것을 언제 매수하면 좋을지, 뭐 안전 마진에 대한 부분들, 경기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 아주 깊이 있는 수준으로 강론을 풀어나가는 건 아니어서 역시나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뭐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제가 좀 아쉽다는 표현을 좀 많이 썼습니다만 초심자가 보시기에는 충분히 유용한 책이라는 판단이 분명히 듭니다. 다만 이 책만 가지고 책의 제목처럼 미국 주식에서 살아남으시기로는 절대로 좀 불가능하다. 이 책만 갖고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본적인 책으로 감을 잡으시고 보다 더 심도 있는 책들로 나아가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